네, 실시간으로 진단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들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인터패스님께서 와 계시네요. TK케미칼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70원, 비중이 50% 있으십니다. 인터패스 시청자분께서는 좀 닉네임이 낯익으신데 TK케미칼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오늘 주가는 2,34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요. 아직은 뭐 만족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경민 PB님? 예, 지금 조금 만족을 못하실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지난 4월 30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68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16% 정도 증가했다라고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월봉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가격, 한 2,500원 정도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그 2,450원, 약 2,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작정 들고 가시는 것도 뭐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2,450원, 2,450원 위에서는 그 이익 실현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 2,450원만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 종목은 뭐 손절은 좀 안 할 것 같고요. 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2,200원 정도의 손절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손절가를 깊게 가져간다고 해서 뭐 좋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변동성이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 예, 2,200원 정도 예, 그 염두해 두시면서 한 2,450원 위쪽에서 예,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종목입니다. 1523 문자 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DHP 코리아 갖고 계시네요. 인공눈물주. 매수가가 15,400원이시고요. 15% 비중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고점이 17,600원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5,000원대 주가면 또 조정받겠다 싶은 생각 드셔서 아마 진입하셨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2013년부터 랠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12,250원에 마감됐네요. 엄태영 과장님. 실적 문제인지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우선은 실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수급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기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일자별 신용 현상을 보시면은 주가가 빠질 때 신용이 거의 뭐 수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신용 물량 때문에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200일 이평선 이탈하고 오늘도 고점을 찍고서 내려온 부분이고 12,000원은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 저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을 떨고 가려면은 우선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신용 물량이 얼마나 정리가 되는지 그 하락할 때 정리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이 이제 대주주죠. 근데 인공눈물 관련해서는 이제 안구건조증 환자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점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다. 기관은 매도가 심해지고 신용 물량은 많아지고 200일 이평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어떻게 떨고 갈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매수 가격 부근에 오시면 15,000원 언저리 오시면 우선은 비중 축소하시고 매도하시는 전략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신용 물량 떨어내면 급격하게 또 V자 반등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코스닥 시장 요번 주 말 정도엔 돌아나갈 수 있다고 봐요. 주 중반 말쯤에는.
그렇다면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님께서도 그 가격대 사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언저리 부분에 오게 되면 우선 매도하고 17,000원을 넘기는지 보고 재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용 물량 때문에 주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HP 코리아 15,000원 내외에서 매물대에 진입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죠? NH 투자증권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4,500원에 20%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14,500원인데요.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 꼭 해주십사 했어요. 아, 네. 절묘하게 네. 또 오래된 종목인데 네. 오늘 종가가 매수가였습니다. 네. 최근에 17,5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것도 네. 매도를 못했어요. 네네. 수익을 다 반납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김봉만 전문가님 부탁해요. 네,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김봉만 전문가 선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랑해요. 아니, 너무 좀 돌직구신데, 그거.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못 팔았어요. 해외 좀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이거 언제 매수하신 것이죠? 아주 오래됐어요. 몇 년 지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일단 그러면 저는 그 어떻게 증권주는요, 하세요, 전문가님. 증권주는 네. 이 대세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4,500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네. 월봉 차트 보니까 2010년도? 11년도 맞습니까? 네네네. 아, 지금 한 4, 5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던 네. 중이시고 하셨으니까 네. 매도를 이렇게 하시죠. 올 연말까지 좀 더 보일 수 있으십니까? 네. 네? 네, 볼 수 네.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면은 네. 일단 홀딩 하셔가지고 네. 올 하반기 정도까지 들고 가는 걸로. 아, 예. 왜냐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올 1월달 대비해서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지만 5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 올라왔거든요. 네네. 불과 또 한 그러지 4개월 않아요? 만에.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물론 개별 무슨 잡주도 그냥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정이 나오겠죠,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권주의 하락은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절호의 매수 국면입니다. 아, 예. 증권주는 이제 단기 말고 올 뭐 상반기 이후 하반기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네. 가격 불문하고 사실 매수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지금 뭐 5년 가까이 좀 보유를 하셨고 네. 때마침 비중도 지금 20%이시기 때문에 네. 저라도 매도 안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지금 팔고 그때 다른- 강연에 갔었어요. 전문가님 하실 때. 언제요? 아래 때 그래서 2월 달인가 그때 3월 달 증권주 팔지 말라고 막 그러셨을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업종하고 지금 기업을 믿고 좀 가져가시라니까. 예, 예. 지금까지 보유하셨는데 뭘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은행 이자는 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죠? 근데 지금 딱 이거 팔고 다른 거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익 나는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이 있다라면 네네. 만약에 14,000원 아래로 눌러준다 그러면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살까요? 그냥 한 5 내지 10%를 네. 언제 매수하냐면 옵션 만기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월 초에는 누르고 나서 월 말 네. 되게 되면 이게 네네. 푸시업 전략이거든요. 외인들의. 아, 예. 누르고 이제 올리는 그런 그 패턴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14,000원에서 14,300원 라인 정도 네네. 주면은 1차적으로 한 5% 매수하시고 추가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됐잖아요. 예. 전문가님. 그것도 증권주의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혜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KRX 증권 거래소가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그 증권주는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 PBR 뭐 1배밖에 안 됩니다.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가. 그러면 증권주의 그 재무제표상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개선 효과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증권업종은 최소 뭐 NH 같은 경우도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상까지 가져간다면 기본 뭐 2만 원 이상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비중 확대 전략 나왔고요. 네. 신뢰와 애정이 많이 느껴지네요, 시청자님의. 저희 방송과 김홍원 전문가님에 대한. 네. 네. 더 앞으로 토마토 TV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만나봅니다. 6500, 6500번 문자 쓰시는 분께서 동성제약을 갖고 계십니다. 7,200원에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이분께서도 오늘 종가랑 매수가가 비슷하세요. 동성제약 오늘 종가가 7,300원 1% 오늘 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경민 PB님, 동성제약 이분 딱 매수가 부근인데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파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호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모제 관련돼서 뭐 버블비나 아니면 뭐 세븐에이트 이런 부분이 뭐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뭐 말할 거 없이 회사는 뭐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은 그 차이나 플레이예요. 그 중국 쪽에 진출한다. 그래서 뭐 홈쇼핑을 통해서 홈쇼핑을 많이 늘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중국 쪽의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도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월봉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고가는 9,000원이 훨씬 넘어갔었지만 그 7,400원이 그 종가상으로는 제일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7,400원을 좀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조금 매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30%면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손절을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6,95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끼는 굉장히 다분하나 예,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6,950원 지켜주면서 뭐 7,400원 위쪽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중국 쪽 차이나 플레이가 얼만큼 성공하는지 여부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이나 플레이하는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업종들이 차이나 프리미엄을 받을 때 그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7,400원을 주시는 건가요? 예, 7,4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뭐 수익 보시는 거 거의 없이 나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네요. 예, 짧게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막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네. 단기간 너무 급등해서 올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먼저죠. 네, 6,950원, 7,400원 가격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500님 동성제약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저도 원익 IPS.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좀 비쌀 때 들어가가지고요. 네네. 13,000원에 한 20% 정도. 아, 네.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주로 네네. 굉장히 한 2년 동안 계속 추세 상승했었잖아요. 예. 예, 저도 모처럼 만에 보네요, 차트를. 그랬더니 12월에 고점 찍고 계속 조정이었어요. 제가 한 1월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예, 계속 그 지지부진해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그냥 손절이라도 할까 그랬어요.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에. 예, 최근에 4월장이 9,700원까지 30% 정도 손실 보셨다가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긴 했지만 오늘 다시 6%가 하락했습니다. 11,300원 오늘 종가인데요. 도와드릴 점 어떤 점일까요? 제가 이걸 그냥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네. 그냥 손절할까? 네. 수요일이라도 손절을 그냥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게요. 비중이 20%나 돼서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예, 저 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요. 네, 많이 빠졌는데 뭐 코스닥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선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라도 손절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11,600원 돌파 못하면은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익 IPS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든데 우선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그 반도체를 10조를 18조에서 10조를 더 추가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0,000원에서 급반등을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고점들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14,000원대에서 고점이 뭐 한 4-5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뚫기는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온다 그러면 갈 수는 있지만 그 먹는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을 때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반등이 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13,000원에 사셨으니까 13,000원에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는 13,000원 부근 도달하면 매도하시고 다시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0조 더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에 그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IPS 쪽에서도 내년까지는 3낸드나 뭐 비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이평선 모아놓고 횡보하거나 박스하는 주식들은 위로 튀면 한번 세게 튈 수는 있지만 한번 꼬꾸라지면 되게 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횡보하는 주식들, 이평선 모아놓는 주식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되 아니다 싶으시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회사의 실적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3,000원 정도 올라면 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봉들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달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인내와 마음 졸이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가능하겠다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오늘 저점 그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 깨지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1,000원이고요. 위로는 12,800원에서 13,000원대니까 박스권 매매 이상은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기 힘들다라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좀 내려가면 그 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 여기서 올라갈 폭이 많으면은 제가 추가 매수 권해드리는데요. 아까 뭐 AK홀딩스처럼 뭐 회사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하면 중장기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1년, 2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를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까지는 하실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가격 매력이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구간인 것 같네요. 호재가 있고 또 업황도 좋고 실적도 괜찮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한 주식이었습니다. 원익 IPS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인터플렉스를 90%나 비중이 있거든요. 네네. 매수가 얼마시죠? 22,000원이에요. 22,000원이요? 네. 인터플렉스. 이것도 고점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4월장 내내 너무 안 좋았어요, 인터플렉스가. 네, 계속 빠져서 예. 손절할 시간이 없었고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건지 하고요. 네네. 반등이 있으면 얼마까지 반등이 있을까 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적이 저는 1분기까지만 좀 그렇고 2분기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매입을 했는데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2분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떨어져서 제가 사실은 신용까지 좀 써서 매수를 한 거라 손절 가격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지금 상당히 대응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답변 원하시는 분 선택해 주시죠. 김봉만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걱정이 좀 크실 텐데요. 예, 신용까지 지금 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저는 최근에 2만 원이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신용으로 산 건데 그래서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주식에서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그 가급적이면 신용 쓰시면 안 되고 혹이라도 신용을 쓰시면 그 물량만큼은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처음 써본 거라 제가 잘 몰랐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경험을 한번 이렇게 있으셔야 나중에 이제 좀 조심하시죠. 일단 뭐 공부했다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그 AS가 중요하니까. 지금 뭐 인터플렉스가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 얘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한 50%, 전체 매출 대비 한 50%는 삼전에 납품하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애플에 납품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뭐 일반 그 또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네. 지금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갤럭시 S6 출시하고 나서 원래 뭐 시장에서는 뭐 5,500만 대까지 판매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이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되고 나서 그 편입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이제 앞으로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뭐 사상 최고치를 일단 기록했습니다만은 2분기부터 이제 그 좀 많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네. 지금 중국의 뭐 레노바라든지 뭐 샤오미 뭐 이들 그 이제 그 중저가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제 삼전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대장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스마트폰 쪽은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한 2년 전부터 네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 나온 것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전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갤럭시 S6 출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신제품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일단 작년 12월 저점 대비해서 3개월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디프리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업 적자를 900억 넘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요. 올해 전체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150억에서 뭐 좋으면 2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그것도 힘들 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애플도 이제 고점을 찍었고 실적 성장성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28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25조 원이거든요. 둔화가 된다는 얘기죠. 크게 이익이 이제 늘어나지 않죠. 그것도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후발 종목군들은 당연히 대밀릴 수밖에 없고 잠깐 차트를 보시면 차트 잠깐 잡아줘 보시죠. 지금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자, 이 대한민국 1위 주식 삼성전자가 이번에 61선 수급선을 장대 운봉으로 깨고 지금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121선에서 지금 기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밀리니까 다른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기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에서 50%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전자가 여기서 쌍바닥 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모양이 나와야 그때 이제 주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인터플렉스도. 아시겠습니까? 네네. 자, 일단 가격적으로는 삼전이 일단 1차 121선에서 1차 그 가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주 후반 정도의 이제 기술적 반전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의 폭도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처럼 신용을 쓰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도 지금 두렵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포 구간에 접어드는 것이죠. 시청자님도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서로 이제 줄이려고 그런다, 물량.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형국이 이후부터는 이제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밀린다라면은 직전 저점이 이제 12,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월봉의 지지 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 라인 정도 주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비중이 중요한 것은 90%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저도 뭐 진단하면서 좀 드문데 일단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을 계속 단계적으로 줄이세요. 네. 1차적으로 지지 맥점은 어디냐면 이 종목이 문제가 뭐냐면 121선하고 306일선을 한 번에 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강한 지지 라인을 일거에 깼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 압박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1차 17,000원에서 17,500원 주면 자우지가 고맙습니다 하세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하시고 일단 신용 물량은 무조건 현금화 해버리십시오. 아, 네.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언저리, 그러니까 18,000원에서 무슨 뭐 그 중간에 재료라도 나오면서 뭐 2만 원까지 준다 그러면 전량 다 현금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점을 오늘 가격보다 더 지금부터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현금화를 시켜야 될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2,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반등날도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반등하고 나서. 그렇죠. 하고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케이스를 꼭 앞으로 기억하셔서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주식 투자 어렵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 많이 만나 뵈니까 이제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 추가 매수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고민하셨는데요. 또 그나마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종목도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도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저희가 제시하는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